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근데 물리 수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 work. 일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 파트인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과학에선 정리하느냐? 과학에서 정확하게 물리에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에서 정의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되죠.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그리면은 항상 이게 잘 뭐가 안 돼요. 자, 물체에 이런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힘을 줬어요. 끌어당긴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깨에 이렇게 줄을 딱 매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이 힘이고요. 그렇게 힘을 줬더니 이게 질질질질 끌려온 겁니다. 질질질질 끌려와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 힘 곱하기 이 이동 거리가 아니고요. 요 힘을 이동하는 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힘과 그렇지 않은 힘으로 분리를 합니다. 요 방향의 힘과 요 방향의 힘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만 이 이동거리 이동하는데 쓴 힘이죠. 정확하게 이 힘만이. 그럼 이 힘은 어떻게 이 이동거리하고 이동 방향하고 이제 이동 방향하고 힘하고 사이에 이 이동 방향과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이 생기는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여기에서의 일의 양은 일은 워크니까요. W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 곱하기 힘 force 곱하기 이동거리는 우리 보통 S 이렇게 쓰거든요. S 곱하기 뭐가 되냐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만큼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말을 힘 곱하기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방법일까요? 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과학에서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와 곱하기 이동에 기여하는 힘은 힘의 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동 방향의 힘의 크기,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났겠죠. 이동 방향의 힘의 크기, 이동에 기여하는 힘의 크기 또는 이동 방향의 힘의 크기, 이동 거리 곱하기 이동 방향의 힘의 크기, 요게 일을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식으로 표현하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이 사이각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 말로서 엄청나게 길게 쓰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주는 아주 우수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할 뻔했다, 그죠? 수학이 뭐라고요? 과학의 언어라고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럼 자연과학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회과학들도 그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경제학이요. 예. 어쨌든 지금은 물리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물리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힘 곱하기 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이동거리 곱하기 이동방향의 힘의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힘을 이 방향으로 주고 있는데 이동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힘은 이 물체를 이동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의 양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요. 힘과 이동이 서로 수직이면은 일의 양은 제로가 됩니다. 또는 힘이 제로거나요. 이동이 제로면은 어차피 곱하기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일은 제로가 되겠죠. 일이 제로가 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 일이 제로다. 어떤 거? 힘이 제로면은 일이 제로입니다. 일이 제로다. 힘이 제로면 일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제로면은 일이 제로입니다.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빡규 수직 방향이면은 일이 제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등속 원운동이 있죠. 원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각 지점에서의 물체의 이동 방향, 운동 방향은 이 접선 방향입니다.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원의 중심 방향이죠. 그래서 원의 접선과 원의 중심은 항상 서로 수직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이 이동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방향만 바꿔줄 뿐이죠. 방향만 바꾸고 이동에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은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찰이 있으면은 내가 마찰력을 이겨내면서 힘을 주고 그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마찰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죠.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자, 만약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줘서 등속으로 움직였다. 등속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알짜 힘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제로니까요. 가속도가 제로니까 뭐가 제로다고요? 알짜 힘. 즉 합력이 힘의 합이 제로인 거고요. 그 말은 내가 주고 있는 이 힘의 크기랑 이 마찰력의 크기랑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주고 있는 이 힘은 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바로 일의 양이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게 일의 양인데
이 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찰력하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마찰력. 이해되죠? 예,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요, 이 실제로 이거 일한 거에 딱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일의 종류 중에는 일의 종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일을 에너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좀 이상한데 캐시 잠재력 잠재 능력 하여튼 이 에너지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렇게 보면은 왠지 무슨 이거 힘 같기도 하고요. 또 뭐 능력, 잠재 능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가능성 같기도 하고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떤 물체들이 막 이렇게 있는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로 개라고 얘기를 하죠. 개. 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다고요? 물체들의 모임 또는 또 기계들 또는 사람 등등등등등 심지어는 공기까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관찰을 하고 있는 녀석을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그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요,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만큼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은 이 델타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량입니다.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주어진 일의 양과 같습니다. 또 이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은 이 시스템이 바깥에 해준 일의 양과 같습니다. 요 말 이해되죠? 네. 여기에 사실은 열을 가해주고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열 에너지 파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간단 명료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던데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 개가 바깥에 하는 일의 양을 W라고 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되죠. 예. 이 개가 바깥에 한 일의 양이 W면은 마이너스 W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 개념만. 예.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뭐 가능성 다 필요 없고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요. 에너지라는 물리량은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소진되고요. 일을 하면은 일만큼 소진이에요. 일의 양만큼 이렇게 깎이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 해준 일의 양만큼. 외부에 해준 일의 양만큼 감소하고요. 반대로 외부에서 해주는 일의 양만큼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에너지는 통장의 잔고다.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이다. 잔액. 야씨. 자, 에너지는 통장에 찍혀있는 통장 잔액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은 이제 이때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은 돈. 실제 돈이죠. 그러면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내 통장의 잔액이 돈이 들어오면 통장 잔액이 커지는 거고요.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을 쓰면은 어떻게 되죠? 내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죠. 예, 그것만큼 줄어들죠. 그죠? 이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에서는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이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맡기고 빼내기만 가능한 겁니다. 자, 에너지는 그래서 뭐다고요? 통장 잔액이다. 이거 명확한데? 명확한데 아주.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 바깥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의 에너지. 자, 요거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바깥에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외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외부, 요거는 내부. 자,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외부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외부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자, 이 내부에서 외부로 일을 해줬죠. 그럼 내부의 에너지는 감소하죠. 외부의 에너지는요? 증가합니다. 외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느냐 하면은 총 에너지, 외부든 내부든 전체 우주의 에너지는 어떻느냐 하면은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만큼 감소하고 증가하는 만큼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뭐가 캐시 즉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물론 여기에는 일뿐만이 아니고 열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것조차도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단순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너지의 종류에는요 크게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겠네요. 역학적 에너지. 그 외에 다른 에너지들,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등등등등등등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파트를 배우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와 그럼 기타 다른 에너지 이렇게 구분 지읍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요게 맞는 말이죠. 에너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위치에 따른 이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이네틱이라고 하는데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글씨를 작게 쓰는 이유는 스펠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 공부 안 했다. 자,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그 위치에 갔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는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중력 위치 에너지. 또 뭐 스프링 같이 이제 탄성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탄성 위치 에너지, 만유인력 위치 에너지, 전기력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뭐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이것들 사이에는, 자, 아까 요렇게 보세요. 외부에서 이 일을 해주면은 외부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부에서 또 바깥에 일을 해주면 외부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주려면은 뭔가 운동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또 위치 에너지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만큼 그 일이 되어서 운동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 바뀌지는 않으니까 또 다른 에너지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이 사이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매개가 되어서요? 일이 매개가 되어서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통장이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아니, 통장 한 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좌 하나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주계좌도 있고, 비상계좌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요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가 됩니다. 예, 요거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또는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또는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리 에너지라든지, 다른 열 에너지라든지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운동 에너지를 거쳤다가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거쳤다가 바뀌는 건데, 어쨌든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또 운동 에너지에서 다른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소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될 수도 있나요? 네. 빛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될 수도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100% 전환이 되진 않아요.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100% 전환이 가능한데,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사용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 해서, 이 사용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를 우리는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예. 모든 우주에서는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사용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일어납니다. 전체 우주에서는요. 자,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나 전기력 위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또 전기력과 탄성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부터 먼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